대학원 1세션 토지, 주택, 부동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총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발표하실 분이 3분이고, 토론이 2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저는 발제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한 20분 정도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는데요. 이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시간이 4시 4분 정도 됐습니다. 제2일 주제 발표를 해주실 최원준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커뮤니티 시설의 특성이 신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최원준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네. 최원준입니다. 20분 정도 요약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의 제목은 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복합시설, 그러니까 주민 여가시설로 정의된 커뮤니티 시설이 특성, 그 항목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분석했고, 분석은 헤도닉으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소론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전국의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 비중이 한 60% 이상으로 단독주택 비중보다 아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진 국가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거시설로서 다양한 건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2000년대 들어서서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브랜드의 경쟁으로 촉발된 아파트가 소유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착안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행 연구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서울 강남 지역의 서초 지역 그리고 성동구, 부산 지역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항목을 조사했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있어서 아파트 거래 사례를 조사했고 그 부분을 헤도닉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커뮤니티의 정의는 온라인상에 형성되는 커뮤니티, 브랜드 커뮤니티 등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지만 아파트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상호 영향력, 공동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협력의식과 구성원들의 시간과 경험을 경험하는 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믿음의 논문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특성화 및 건설사의 마케팅, 그리고 고급화, 분양 가격에 따른 변화겠죠. 그런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가 다양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주거 형태도 지금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령적인 부분을 지금 차원을 넘어서 이런 운동,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을 떠나서 지금 헬스장, 그리고 필라테스, 그리고 사우나 시설, 그리고 요새는 그 조식 서비스까지 또 실내 암벽 등산장 또 앞으로 조성 예정인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페라 하우스까지 지금 조성 예정 정도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한 가격 책정에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건을 저는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는 다양한 연구가 많은데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낙원 이용만 그 논문은 커뮤니티 시설의 스포츠 시설의 면적의 규모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중에 대부분 초기에는 헬스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이 면적, 공간이 크는 부분에 따라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주현, 김성곤의 연구는 스포츠 시설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잠재적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종훈의 논문은 커뮤니티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용 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용 선호도,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커뮤니티 시설 내 스포츠 시설의 항목에 대해서 민감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 비슷한 논문으로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그리고 한강 인접성, 그리고 교육시설과의 거리, 역세권의 거리, 뭐 다양한 그리고 개방형 평면과 판상형과 타워형의 평면 등 다양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선행 연구로 같이 분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차별성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또 신규 아파트 한 10년에 걸쳐서 서울 지역에 10년에 걸쳐서 신규 아파트 한 50군데를 개별적으로 커뮤니티 시설 항목이 과연 어떤 거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차별성을 가지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연구 실적 분석 무역 전에 강 남북 간의 격차 그리고 지방 간의 격차를 보기 위해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강북은 성동구 그리고 지방은 해운대구까지 그런 그 신규 아파트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전수 조사했고요. 그리고 KB 시세를 참고하여 금액, 그러니까 거래 금액의 편차를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실증 분석 모형은 해돈이 가격 모형을 차용해서 변수 측정까지 했고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특성 변수, 커뮤니티의 속성 그런 부분을 해돈이 모형, 다중 회귀 분석 형태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료의 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강북 성동구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로 한정했고요. 아파트 준공 입주 13년 이내에 300세대 이상의 단지로 한정하고 최종적으로 150개 단지 54,023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2018년 이후부터 조사를 했냐면 그때가 이제 저희가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 금융위기 사태인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다양한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소개됐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아파트, 뭐 타워 팰리스라든지 이런 일부 아파트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시설이 아닌 일반 판상형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간 최초는 반포 지구에 위치한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고급화 아파트부터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들어섰고 그거를 이제 최초 모델 삼아서 다양한 아파트들이 2010년대부터 다양하게 공급을 했고요. 그거는 분양가와 주민 특성,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많은 항목이 편차가 많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단 변수 구성에서 말씀드리면 종속 변수는 매매 가격이고요. 그리고 물리적 특성은 총 세대수, 준공연도, 그리고 1군 시공사,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 그리고 총 주차 대수, 그리고 최고 층수, 최저 층수, 그리고 커뮤니티 특성에 있어서는 요인 1에 있어서는 더미 변수로 설명을 했습니다. 더미 1은 해당하고 0은 해당 없음으로 해서 커뮤니티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따가 요인 분석을 했는데요. 요인 1에는 수영장, 사우나, 그리고 GX, 키주룸, 카페테리아, 주민회의실, 연회장, 코인 세탁실. 그리고 요인 2에는 레슨룸,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스터디룸, 스카이 라운지, 작은 도서관, 기타 공간. 요인 3으로는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필라테스, 북카페, 독서실. 요인 4로는 스튜디오, 영화관. 요인 5는 체육관, 탁구장, 영화관. 그리고 지역적 특성은 서울, 서초, 강남, 성동. 시간적 특성은 2018년부터 19가 가장 아파트 금액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의 그 커뮤니티는 분명히 다들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0년 이후의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 분포되어 있었고요. 그 전년도 2010년 이전에는 굉장히 아파트가 단순한 그냥 주거시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 항목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기술 통계 분석은 그 자료에 나왔다시피 평균 가격과 표준 편차, 매도 점도, 자큐베라까지 유의미한 편차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트니스 시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그 이렇게 해당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 수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광범위하게 설치된 그런 그 항목보다 수치가 낮은 항목으로는 기타 공간이나 스터디룸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조사 결과 강남 지역에 분포된 아파트들이 많은 항목의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군 시공사의 물리적 특성이 중요한 것은 아파트 브랜드의 특장점으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서초 강남 지역을 위주로 개별단지 커뮤니티 독립변수 항목이 높게 조사된 이유는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성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은 결국 전체 공용 면적 증가로 나타나서 분양 면적 손실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등은 건축비 측면에도 많은 상당한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항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단지, 적어도 1200세대 이상의 단지에만 이런 부분이 조성되는 걸로 알 수 있었고요. 하여튼 이런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은 강남권에 분양성이 담보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고분양가의 초기 분양이 담보되는 서초 강남 지역이 성동구보다 월등히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에서는 19년 말에 입주한 개포 DH 아노일스의 경우에는 영화 관람실과 조식 서비스, 암벽 등반실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항목으로 나타나서 커뮤니티 시설 항목에 있어서는 전부 다 해당되는 특수한 아파트로 조성되었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아이파크 1762세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 1788세대, 초고층 대형 아파트 타운이 다양한 커뮤니티 항목으로 나타났고, 또 물리적 특성에서도 이런 대규모 고급 아파트들이 세대당 2.3대, 2.2대의
평균 주차 대수도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변수 항목으로 감안해서 조사되었고 실증 분석도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패널 분석 모형 중에서 고정효과 모델과 임의효과 모형 그리고 POS 모형 등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의 모형을 분석 결과 폴스 모형의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서 커뮤니티 시설의 특성이 신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패널 모델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자료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서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쨌든 지방이나 강북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존재가 있었고 그 부분이 가격적인 특성에서도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이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개별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특성에 따른 지역별 가격 추이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아파트 단지 신축에 있어 분양가 입주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따른 거를 가격 상승률 변화를 통해서 실험 결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헤드닉 결과 가격 모형을 통해서 강남, 강북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항목 적용 요소는 결국 가격 상승률로 수렴되어 아파트 구매 수요자로 하여금 매수 시 결정 근거로 삼는 데 참조가 되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물리적 특성의 항목과 독립변수 커뮤니티 구성의 다양한 항목이 고급화 특성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어 특정 단지 아파트 동일 지역 동일 평형에 비교시 가격 우회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커뮤니티 항목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가격이 높은 건 아니었고요. 그 지역별로 또 그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헬스장과 또 PX, 필라테스 등 좀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수록 가격이 높은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서울의 신규 공급은 거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또 주택 분양자 및 소비자 그리고 시행사나 시공사도 이러한 그 커뮤니티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해서 소비자의 성향을 분명히 반영해야 아파트의 차별화 요소가 되고 그걸로 이제 가치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격 연관성이 높은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시설에 더해 골프 연습장, 카페, 요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의 소속감과 폐쇄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사례로 판단이 되고요. 아파트의 주거 트렌드는 더욱 이런 부분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 유의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서울시 그 4개구가 아닌 전구를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무래도 연구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강남 3구 고가 분양가 아파트에만 적용된 거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신도시나 지방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항목까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의 더 고려하고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커뮤니티 시설의 항목이 건설사 홈페이지라든지 아파트 홈페이지에 전혀 대략적으로 나와서 이런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참고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아파트를 광고하고 홍보하고 알리는데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형 추정 방법에 있어서도 분석의 정교성이나 다양성을 더 극복하고요. 또 실증적인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석 기법에 있어서도 좀 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정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원준 선생님. 제가 시간을 20분 드렸는데 1분 정도를 절약해 주셨어요. 사회자한테는 가장 감사한 예.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고요.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그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커뮤니티 시설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고요. 모형은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을 사용했고 대상은 서울, 부산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토론 김천희 교수님과 그다음에 김은상 그 수석의 연구원님 이야기를 듣고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그 김은상 수석의 연구원님의 소개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접속해 계시더라고요. 잠깐 하시겠습니다. 수석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송경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강릉 원주대학교입니다. 제목은 공공임대주택 특성과 주변 아파트 가격 간 관계, 소셜 믹스 정책의 함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송경원 선생님 마찬가지로 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발표 말씀드린 시작하겠습니다.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된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송경원입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특성과 주변 아파트 가격 간 관계, 소셜믹스 정책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 시민 주거생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공급 대상과 공급량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저소득층의 집단 주거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셜믹스 방식의 주택 공급이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시행됐지만 서울 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과의 혼합단지를 33.2%가 반대하며 사회적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39.8%가 거주지역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사회적 혼합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이 초래하는 현상 중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종합적으로 사회에 거주할 때 물질적, 경제적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에서의 불이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 혼합입니다. 사회적 배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지만 주로 주거 영역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념으로 도시나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도시나 건축계획 분야에서 소셜 믹스의 실효성을 분석한 연구 대부분은 단지 단위의 연구였습니다. 사회적 배제 현상을 측정하여 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소셜믹스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행되었습니다. 이들의 연구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표를 봐주시면은 초록색과 붉은색, 노란색 배경으로 배경색이 들어간 연구는 각각 인근 주택 가격 혹은 전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입니다. 이제 이런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대주택 유형 부분을 봐주시면 이제 연구마다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유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유형마다 자격 요건과 공급 대상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과에서의 차이가 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요 변수에 붉은 글씨로 쓰인 변수를 봐주시면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대주택 단지까지의 거리, 그리고 임대주택 주변 유무를 주요 변수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제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단일의 유형을 연구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의 영향력 차이를 이제 보지 못한 것을 개선하여 이제 유형마다 영향력 차이를 검증합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 공공임대주택까지의 거리를 통해 영향력을 검증하여 이제 사회적 배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레벨에서의 입지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을 때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분석의 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지역인 서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변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구독한 날짜를 기준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거래된 아파트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은 패널 고정 효과 모형으로 이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및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를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각 색깔이 들어간 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분홍색은 10년임대, 연두색은 50년임대, 노란색은 국민임대 등 이렇게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검은 점의 경우 거래된 주택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분포를 띠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각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 유형이라든지 특색들 혹은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동단위 임대주택 특성을 가지고 분석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아파트 가격에 미칠 수 있는 효과라고 할 때는 이런 클러스터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색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 대한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300m 바이 300m 정도의 그리드로 하였고, 윈도우 사이즈는 30, 미니멈 임대주택 세대수는 100호로 잡아서 산정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거래 해제된 물건 등 데이터로 쓸 수 없는 자료를 클리닝하여 총 24,121개의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독립변수에서 구조 특성과 입지 특성은 임대주택이 인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통제를 위해 해당 변수를 사용하였고, 이제 임대 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구조 특성의 경우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입지 특성에 속하는 CBD, 지하철역,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이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주소 데이터를 구독하여 이제 지오 서비스 웹에서 GIS 데이터로 재가공 후 활용하였습니다. 임대 특성에 속하는 변수의 경우 거래된 주택 위치마다 이제 버퍼를 주어서 단지 내 임대주택 유무 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특성의 경우 GWR 방식을 활용하여 이제 임대주택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가장 가까운 주택까지의 거리를 산출했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영향력 비교를 하기 위해서 L축값을 활용하여 분석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지수는 공공임대주택의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혼합으로 입지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기초통계량인데,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이제 주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리를 연구한 모델과 이제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효과를 심도 있게 보기 위한 연구의 경우가 있기에 이제 표본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이제 24,121개와 7,438개였습니다. 먼저 해당 슬라이드의 기초통계를 봐주시면 종속 변수인 주택 가격의 경우
이제 지난 1년간 거래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10억이었고, 구조 특성에 해당하는 면적은 평균 71제곱미터, 층수는 약 9층이었습니다. 입지 특성에서 11위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이내로 나왔고, 지하철은 약 500m,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300m로 나왔습니다. 임대 특성을 확인하면 임대주택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우는 약 15% 정도 되었으며, 단지 내에 있는 경우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평균값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50년 임대가 가장 많았고, 장기 전세, 행복주택이 이제 50년 임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클러스터와의 거리 평균은 약 2.8km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혼합으로 공급되지 않고 이제 분리되어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연구 기초 통계를 봐주시면은 앞선 기초 통계와 비슷한 통계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특성에서 LQ 값의 평균값은 이제 매입 임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매입 임대와 행복주택의 LQ 값 평균이 1보다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1 이하로 나왔고, 엔트로피 지수는 0.33으로 나왔습니다. 네, 패널 고정 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모델 1은 서울시 아파트 구조 특성과 이제 입지 특성을 통제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띠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모델 2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유무를 더미 변수로 넣어서 분석한 결과이고, 모델 3은 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마다 이제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형 4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까지의 거리를 변수로 넣어서 이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의 설명력은 모두 약 80% 정도로 이제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는 생략되었지만 모든 유형에서 모든 모형에서 월별 더미 변수와 자치구 더미 변수를 넣어 시간과 공간을 통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선정한 특성들은 기존의 연구 양상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조 특성에서는 층수가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았으며, 면적 또한 넓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았습니다. 입지 특성 통제 변수들도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철까지의 거리도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역시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제 변수의 경우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모델 1의 경우 통제 변수로 선정한 특성들이 기존의 연구와 같은 방향을 띠는 것을 확인했고, 모델 2로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4.3%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형별로 확인하기 위한 모델 3을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각 유형마다 단지 내에서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행복주택 유형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는데, 이는 세 유형이 공공임대주택이 단지 내에 없는 경우보다 각각 4.3%, 6%, 3.6%더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4의 결과를 통해 임대주택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선 모형들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델 5와 모델 6의 결과를 살펴볼 것인데, 이제 모델 5와 모델 6은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 내부의 아파트들을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분포가 많은 곳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모델 5에서 LQ 값이 유형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유형들이 특화된 경우에 클러스터 내부의 아파트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0년 임대, 50년 임대, 이제 매입 임대가 특화된 경우 각각 0.4%, 3.1%, 그리고 0% 미만으로 이제 주택가격 하락에 더 영향을 미쳤고, 행복주택이 특화된 경우에는 0.7% 정도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덜 미쳤습니다. 이제 모델 6의 엔트로피 지수를 확인할 것인데, 엔트로피 지수가 상승할수록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엔트로피 지수는 무질서도로 이제 1에 가까울수록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섞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6의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유형이 섞여 있을수록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셜믹스 연구 대부분이 단지 내부에 대한 비물리적인 요소를 연구한 점이 많았던 점과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대부분 단일 유형에 대한 연구로 수행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결과값에 넣진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까지의 거리로 분석을 했을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를 저희는 임대주택의 의무화 비율 때문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갈 때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서 대규모 아파트의 대리변수로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처럼 결과값이 긍정적이더라도 이제 단지 효과를 고려하여야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실행한 것이 클러스터 분석이었고, 단지 내부 공공임대주택 유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영향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잘 알고 있는 LQ값과 최근에 다양성 지수로 많이 사용되는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서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몇몇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단지 내 존재할 경우 주택가격의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제 임대주택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역시 가까울수록 부의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 확인했듯 서울시민의 39.8%가 임대주택 입지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그 영향력이 단지 내에서 다른 것을 확인하여 공공임대주택 각 유형에 따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 안에서의 분석에서도 LQ값을 통해 각 유형에 따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서 클러스터 안에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완화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를 봐주시면 영구임대부터 행복주택까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 및 공급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서 사회적 혼합의 효과로 완화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표는 이제 임대주택 유형별, 주체별 재고 현황인데, 이제 종합적으로 전 슬라이드와 해당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표들로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자격 요건과 여전히 공급되고 있는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클러스터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고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역 단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이제 허가를 내곤 할 때 다양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의 임대주택 정책을 세우다 보면은 좀 더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고 소셜믹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한 3분 주셔가지고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발표를 듣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한글로 정리된 논문만 받았는데 지금 화면 공유는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발표자들이 이제 화면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만 그 추가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분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그 최원준 김은사, 발표자님은 못 예, 봤고 안 보였고요. 예, 송경원 예. 발표자님은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요? 화면 공유.
발표를 하실 때 화면 공유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던가요? 네, 올려서 그 공유하면서 발표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지금 화면 조작법이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발표까지 들었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지원 교수님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발제 주제인 그 이희 선생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주택 가격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제목 자체가 어렵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희 선생님 잘 계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화면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한글 말고 다른 그 공유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거 PPT 화면 안 보이십니까? PT 보입니다. 공유되고 예, 있습니다. 제 지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보는 방법을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화면 공유 보기. 네, 일단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저는 일단은 그 한글 논문을 보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 발표, 선생님 20분 네, 드릴게요. 발표해 주세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적 네.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 방정식 모형 기반의 주택 가격 영향 요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해당 지역의 가구 수, 소득 및 자산, 교통, 환경, 근린시설 등 가구들의 선호하는 주거의 유형 등 다양한 요소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0년 12월 기준 93.1%에서 106.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전체 가격의 50에서 70%까지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오픈 API의 주택 매매 신고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매매가 이루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매매 신고 자료는 거래 금액, 거래 연도, 지역, 지번, 전용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택의 위치와 단위 면적 등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주택 가격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고 그 다음으로 선정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요약과 한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행 연구입니다. 먼저 해돈이 가격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인데 그동안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해돈이 가격 모형을 이용한 측정입니다. 하지만 해돈이 가격 모형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성 변수들을 동식 변수로 하는 회계 함수를 개발하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모형인데요. 이러한 해돈이 가격 모형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가지는 공간적 자기 상관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 공간 단위 자체가 지역성으로 인해 이질성을 갖는 경우 전역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도 있습니다. 해돈이 가격 모형을 이용한 선행 연구는 김민성, 박세훈의 종속 연구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김세율, 류선종, 김근종, 지규현, 김태범, 박기순 등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추정 모형인데요. 공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수의 연구는
공간적 자기 상관을 고려한 공간 회귀 모형을 이용하였습니다. 공간 회귀 모형의 종류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크게 공간 시차 모형 또는 공간 오차 모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 시차 모형은 공간적 자기 상관을 또 하나의 설명 변수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자기 상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고, SEM 모델인 공간 오차 모형은 공간적 자기 상관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이를 오차항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려는 입장입니다. 공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SEM의 형태에서 모델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고려한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도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아파트 실거래가이며 독립 변수는 주택 특성, 교육 특성, 그 외의 변수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2020년 서울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아파트 실거래가를 종속 변수로 삼았으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매매 신고 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특성 자료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연구의 가설입니다. 연구의 가설은 총 8개로 먼저 주택 특성과 아파트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 특성도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공원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하천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발달상권, 전통시장 모두 아파트 가격에 가까울수록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고 본 연구는 지형 거리 범위에 따라 계산된 이 행렬의 분석을 기반으로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도 방정식 이하 SEM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계 기법과 수치 해석 기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아래 SEM 패키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림은 가설을 통한 경로도 모형입니다. 분석 결과인데요. 먼저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요인 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을 모아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의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수의 결정 결과 요인 1은 분산 비율 53.5%이고 요인 1의 분산 비율은 21%로 누적 74.5%입니다. 따라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요인 1을 주택 특성 변수, 요인 2를 교육 환경 변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개의 잠재 변수와 나머지 설명 변수들로 SEM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적합도 검증입니다. 적합도 검증 결과 CFI는 0.9 이상으로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RMSEA는 기준값보다는 높지만 거의 기준값에 근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양호하다고 판단하였고 SEMR은 0.8 이하로 이것 또한 적합도가 양호하게 도출되었습니다. 적합도 검증 결과는 모든 값이 적절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시점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아파트 거래 건수 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주택 특성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면 거리에 따라서 주택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와 교육 환경과의 접근성은 거리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실거래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행연구의 문태원과 정윤영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할수록 인근 공동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어느 정도의 증감률은 보이지만 공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실거래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거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만을 중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 형성에 공원과의 접근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와 하천입니다. 하천의 접근성에 따른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세로폭을 보시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7년에 김동준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도심 하천의 조망 경관이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지하철역 접근성에 관한서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지하철역과 아파트가 가까울수록 전철과 전철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인한 번잡함과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멀어질수록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아파트들은 통근을 비롯하여 쇼핑, 여가 등 모든 통행에서 비교적 이동이 불리하므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류장인데요. 정류장과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도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일정한 패턴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류장과 가까울수록 교통 접근성이 좋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로 정류장 주변의 복잡함과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매연 등이 아파트 실거래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감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 상권입니다. 발달 상권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발달 상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발달 상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쇼핑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입니다. 아파트와 전통시장과의 관계는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다가 그 1.km에서 최대치를 찍고 그 이후 거리에선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반에 설정했던 가설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특성 변수와의 거리에 따라서는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았고 아파트와 학교 변수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증가하였으며 아파트와 공원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감소하였고 아파트와 하천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파트와 지하철역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감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파트와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일정 폭에서 증감하는 그래프를 보였고 일곱 번째로 아파트와 발달 상권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와 전통 상권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거래가는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공간적 자기상권을 고려한 아파트와 변수들의 거리에 따른 실거래가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분석에 적용하지 못하고 10%만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구조방정식 구성에 있어서 잠재 요인을 2개밖에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인희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도 많이 전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까 10시 53분인데요.
당초에 우리 이 세션에는 발제가 4개의 발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한 20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천일 교수님 계시죠? 네, 예, 예. 김천일 교수님 그리고 김훈상 수석연구원님, 예, 자리 예, 있습니다. 두 분 지정 토론을 먼저 듣기로 하는데요. 일단은 시간 넉넉하기 때문에 먼저 김천일 교수님 3개 발제에 대해서 코멘트 주시고 혹시 질문 주실 거 있으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김훈상 수석연구원님 또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일 교수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대 김천일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다 연구에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벨롭을 하면은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원준님의 연구, 커뮤니티 시설, 네.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격에 대한 거니까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속 변수를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그 10억을 종속 변수로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 일단 제가 쭉 말씀 쭉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도닉 프라이싱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우리가 주택의 속성이 헤테로제니스 이질적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10억 그 숫자를 넣으면은 그거는 그냥 지출이에요. 익스펜디처고 프라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 준 관찰되는 오브저브드 유닛 프라이스 관찰되는 유닛 프라이스를 이제 다른 변수에 해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조금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분석 결과 부분에서 제가 기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신규 아파트의 어떤 차별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 사우나 등등 결국 피트니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또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서울과 지방의 커뮤니티 시설의 질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가격에 미치는 효과거든요. 효과. 저는 지방이 더 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타겟팅할 때 지방에 열악한 그래서 조금 차별적인 제품을 공급해 줬을 때 그 효과가 크다. 이게 만약에 나오면 지방 시장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타겟팅 되는 것 같은데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뭐 어떤 연구 결과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대한 건 그건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이 연구는 뭐 정보 정책적 함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주택 시장의 마케팅적인 측면, 부동산 산업의 측면, 그리고 아파트 제품의 어떤 차별화의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데, 주택 시장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기대한 바대로 나오진 않아서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준공 연도. 근데 이게 지금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신규 아파트인데 이제 준공 연도를 넣었으니까 큰 베리에이션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준공 연도 그러니까 모든 다른 특성이 다 동일할 때 준공 연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빈티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빈티지 이펙트. 빈티지. 그러니까 뭔가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특정 연도에 지어졌을 때 가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연도에는 아파트에 대한 뭐 건축적인 그런 규제가 있었다든지, 엘리베이터 규제가 있었다든지 등등. 예. 그래서 이제 준공 연도를 넣은 거는 빈티지 이펙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대당 여기 그 세대당 숫자 대수, 총 숫자 대수. 다른 이게 그 세 논문 다 헤도닉 프라이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인데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밀도 변수가 있어야 돼요. density, 레지덴셜 density 변수가 있어야 돼요. 용적률을 하거나 아니면 필지 면적, 예. 그게 이제 그 지가, 그 공시지가, 그걸 붙일 수 있어요. 데이터를 붙일 수 있어요. 거기 단위 면적당 세대수, 그죠? 단위 면적당 세대수 혹은 용적률을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연수가 중요한데 이건 신규 아파트니까 그건 빼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매 가격을 그냥 가격을 넣었으면 그건 다시 해야 돼요. 모형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오류가 많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 기초 통계량 보자. 기초 통계량을 보면 매매 가격을 그냥 가격을 넣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대답을 듣고 예,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맞습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전용 면적으로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짜잘한 말씀 드리면, 기초 통계량 부분에 12쪽에 보면, 이건 이제 더미 변수는 최소값, 최대값을 넣는 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더미를 평균하는 비율이거든요, 비율. 네, 네. 그걸 표시해 주면 돼요. 표시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 효과, 임의 효과 모형을 썼는데 임의 효과 모형은 도출하지 않았다. 네. 네. 고정 효과와 임의 효과 모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라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하우스만 테스트 해주시고 결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네, 첫 번째 페이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퍼, 강릉 원주대학교 손경원님. 네. 예, 일단 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연구는 서원석 교수님께서 하신 게 있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LQ,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고요. 근데 왜 그 샘플을 시기를 제한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모든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게 다 들어있는 샘플로 한정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네. 마이홈 포털에서 이제 현실적인 임대주택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 1년치를 시점으로 잡은 이유가 있었고, 또 이제 주택 가격의 변동이 좀 완화된 시기에 이제 그런 요인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최근 1년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그 리서치 디자인 단계에서 그 시간 네.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분양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적인 면에서. 맞아요. 저는 그 네, 부분은 예상을 했었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최근 1년이 변동성이 커. 아, 지금 네, 지금 최근 1년이 예,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적절히 잘 잡아줘야 되는데 1년으로 해야 되냐, 2년으로 해야 되냐, 네, 아니면 적절하게 하고 적절하게 그 타임 윈도우를 늘려서 타임 이펙트를 독립 변수로 넣어줄 것이냐, 좀 선택을 다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여기도 역시 패널 고정 효과 모형을 썼는데 이게 패널 데이터로 구축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 이게 언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 이제, 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돼 네, 있죠.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그 밸런스도가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OLS 모형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 그 제 생각에는 그 거리 네. 입지 특성에서 거리, 지하철, 초등학교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아니죠. 거리, 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네, 거리도, 예, 네, 네, 예, 예, 네. 거리는, CBD와의 거리는 제곱항을 좀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반영하겠습니다. 번째 발표하신 분 얘기처럼, 네, 그, 너무 가까우면 또 네, 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네, 고려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을 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유형은 유의하고 마이너스를 유의하고 어떤 유형은 마이너스를 유의하지 않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유형별 네, 유형별로 입주자가 네, 다르니까 조금 네, 네, 더 왜 그런지 해석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엔트로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것이 다 똑같고 공공임대주택도 다 있는데 아, 그나마 다양한 유형이 있으면 예, 가격에 미치는 부효과가 조금 완화된다. 뭐 그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그, 엔, 그, 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다양성이 있다는 거는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건데 네, 어떤 해가 왔을 때, 그러니까 10년, 50년 연구, 장기, 공복, 연구는 지금 공부가 안 되니까 네, 어떤 해가 아, 그 규모가 그 비율이 클 때 가격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영구 임대주택이 더 비율이 높으면 가격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하고 네, 근데 그 부분을 정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클러스터를 GIS로 정말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작업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크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모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엔트로피도 다 똑같다. 그다음에 유형의 비율도 다 똑같아. 근데 그 클러스터의 그 크기가 크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지, 아, 그 크기가 반영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크기에 대한 변수를 넣으면 예, 좀 더 퍼블리시가 제 생각엔 지금 제철에도 퍼블리시 될 것 같지만 조금 그 부분 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더 클러스터를 구했으니까 클러스터의 사이즈 이펙트를 넣어야 되거든. 예, 네, 예, 그 부분이 빠진 건지 아니면 데이터에는 있겠죠. 면적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넣어주면 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시사점인데 그 서울에
서울에 네.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어떤 행복주택 이렇게 신규 임대주택을 할 그것도 없고, 네. 여력도 안 되고 토지도 없고, 이제 다른 유형이 오거나 또 요즘은 민간 임대를 하잖아요.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논의가 좀 필요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으면 좋고. 네. 예. 두 번째 발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한 페이퍼라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인희님 네. 구조방정식인데 이게 구조방정식도 하고 스페이셜 디펜던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방법론을 정교화한 논문은 그 방법론을 정교화해서 고생을 한 만큼 어떤 시사점이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사점을 꼭 정책적 차별성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 방법론을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추가 나온 건 있어요. 그 그래프 영향력의 그래프가 거리별로 다른 거. 예. 근데 그게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래서 이제 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물결 파도처럼 되고 그걸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 정도는 해석이 되겠지만 좀 불규칙적일 때 해석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뭐 이차함수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그 꼭지점의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몇 미터까지는 공원으로부터 미치는 효과가 부였다가 정의 효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러면 이 공원 실제로 공원과의 거리가 얼마 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 좀 떨어진다는 건데 그것이 현실과 맞는 건지 그런 부분 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종속 변수를 제곱미터당 실거래가 쓰셨네요. 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이겠죠. 전용 면적 맞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이 발표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밀도가 들어가야 돼요. 주거 밀도. 주거 밀도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가 들어가고 주거 밀도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주거 밀도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도록 나와야 됩니다. 좀 고려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 용적률 혹은 단위 면적당 세대수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면적은 필지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주택 특성 세 연구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 이펙트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세 번째 연구 이인희님의 연구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면 먼저 4.1 요인 추출 이거는 탐색적 요인 분석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도출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으로 가신 거죠? 네. 그 절차는 맞는데 구조방정식 단계에서 이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뢰성은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획득이 됐다 치더라도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판별 타당성, 구성 타당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판별 타당성 같은 경우는 요인과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만약에 구조방정식 분석 단계에서 주택 특성과 교육 환경의 요인 상관관계가 0.9다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 요인은 서로를 판별하지 못해.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게 돼야 되고. 근데 제가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구조방정식을 써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조방정식을 쓴다는 거는 그 요인의 어떤 심리적,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특성을 뽑아내 하나의 이렇게 구성 개념, 철학적 개념이잖아요.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이거 주택 특성이나 교육 환경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요인화를 해야 되냐?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 논문의 브랜드잖아요. 지금 브랜드인데 제가 그 브랜드를 지금 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공간 스페이셜 모델에서 스페이셜 모델의 결과물은 뭐여야 되냐면요. 어떤 내가 영향을 조사를 하고 싶은 그 영향성 X가 Y에 미치는 그 효과, 그 이펙트가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그 이펙트가 유의한지, 그러니까 공간성이 유의한지, 그게 지역별로 다 나와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이 사실은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저는 이상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큰 맥락은 더 좋은 논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해서 세계 논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질문도 주시고 또 발제하신 분이 답변도 주셔서 제가 오히려 중간에서 강연히 공부를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고요. 계속해서 11시 15분 정도 됐네요. 우리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훈상 수석연구원님, 마찬가지로 일단은 한 20분 내에서 그 발제를 듣고 또 생각하셨던 분, 코멘트 하실 내용들, 그리고 직접 아까 김천일 교수님 같이 그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 20분 말씀 주십시오. 예, 그 세 분의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세 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썼다는 엠피리컬한 분석을 했다는 점이 좀 공통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석 방법이나 자료 측면에서 돋보이는 논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어떤 논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천일 교수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분석의 엄밀성이라든지 변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델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어떻게 세일즈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 배경에서 어떤 부분 좀 터치해야지 어떤 가독성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싱 해가지고 좀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원준님의 그 커뮤니티 시설의 특성이 신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이제 대우건설이 한남 2구역 재개발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게 뭐 한 3조 4조짜리 대형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이때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내세웠던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그 각 동의 어떤 옥상을 연결해 가지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을 만들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티 시설인데 그게 좀 먹혀가지고 수주했던 데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사람들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존의 주거 말고도 또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드는 이제 의구심은 논문에서 아까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가 결국에는 건설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시행사에서 그러니까 주택 분양할 때 어떤 상품 기획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의 어떤 전략 수립하는데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가격 우위 전략이라든지 분양가 열이 어떤 이런 포인트를 찾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변수 선정에서 그러니까 요인 1에서 요인 5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변수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인별의 어떤 이제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약간 제너럴한 어떤 이런 특성을 좀 상위 단에서 한번 좀 필터링 하면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개별 커뮤니티 시설들이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시설들이 어떤 좀 혼합됐을 때, 그러니까 그 혼재되어 있을 때 어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그 시설이 만들어지지만 결국에 분양가에 미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의 번들로 해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혼합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부분이 좀 언급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까도 뭐 김철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남권에서만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약간 좀 그런 일반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해를 찾는 어떤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강남권 말고 뭐 강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이라든지 약간 좀 이게 그 가구주의 어떤 소득 수준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좀 이런 발견한 어떤 이런 포인트를 좀 일반화하기 위한 샘플을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면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자체로 그냥 하신다고 하면은 논문 제목이나 부제 지금 그런 뭐 자료 구독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어떤 이런 멘트가 제목이나 부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일반해를 찾는 이런 논문처럼 보이거든요. 그 정도 첫 번째 논문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특성과 주변 아파트 가격 간 관계, 소셜 믹스 정책의 함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김철희 교수님도 이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LQ, 산업특화 지수라는 거 한 포인트하고 엔트로피 어떤 개념을 가져온 거는 굉장히 돋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뭐 김철희 교수님도 워낙 전문가시긴 한데, 그러니까 워낙 많은 연구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돌을 하나 얹은다는 이런 컨셉에서 LQ 지수나 엔트로피 지수를 어떤 적용했다는 거는 되게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처음부터, 그러니까 논문의 처음부터 이게 연구 배경부터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좀 부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어떤 이런 그 소셜 믹스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이게 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되게 좀 루즈하고 임팩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네. 논문 제목 자체에 아예 그냥 그런 컨셉을 차별화된 네.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보여주면은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가독성도 있고 그리고 기존 연구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워낙 방대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뭐 김철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제가 최소화해서 얘기를
이제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엔트로피 부분에서 이게 그 파워포인트 그 발표 자료에서는 이게 마지막에 분석을 굉장히 방대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의 풍부한 해석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치하게 얘기를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엔트로피 지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다양한 임대주택의 어떤 이런 혼합 효과가 가격에 어떤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포인트는 되게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은 이제 기대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좀 하락의 어떤 하드 랜딩을 막는 최소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팩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엔트로피 효과에 대한, 엔트로피 지수 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과 결부해가지고 뒤에 시사점으로 끌어낸다 하면 정책적 제언까지 끌어낸다고 하면 좀 더 이게 좀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네. 이게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대주택이 유형들 믹스가 될 때, 그러니까 그 믹스드 이펙트가 가장 큰 유형의 혼재 방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좀 실효성 있는 어떤 이런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 기반의 주택가격 영향 요인 분석.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논문도 다양한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 자료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어떤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과 3개월인데 일단 3개월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름에는 그러니까 주택거래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일단 시기적으로는 한 시즌을 다, 그러니까 4개의 시즌을 다 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기간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료가 구독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장기로 이게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자료 찾는데 힘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이런 솔루션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셋업이 되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맨 뒤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컨케이브나 컨벡스 어떤 이런 거리에 따른 그 곡선 형태가 약간 좀 납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이게 좀 이렇게 그 의외다라는 어떤 이런 결과가 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료의 이런 풍부한 자료의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메니티 시설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김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곡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는 이 슬로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주택 가격에 미치는 그러니까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슬로프의 기울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변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효과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상승하거나 처음부터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다가 하락하거나 혹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레시홀드로 찾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스레시홀드로 찾는 이런 연구가 좀 진행된다면은 좀 이게 도시계획 정책적 측면에서도 좀 함의를 좀 이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곡선 자체가 그러니까 재미있긴 한 것 같아요. 재미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변수 간의 어떤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 가격의 방향성을 이제 비교하는 게 있고 또 한 포인트는 또 부의 효과가 나는 어떤 이런 스레시홀드 지점이 몇 킬로미터냐, 몇 미터냐,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인지 이런 거리를 찾아가는 그렇게 되게 옵티멀한 거리를 찾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뒤에 결론에서도 좀 더 풍부하게 얘기를 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정책적 함의가 많은 논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엠피리컬하게 이게 분석을 하시긴 했는데 앞부분은 약간 이론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이게 저는 이 곡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시경제에서 얘기하는 이제 교통비하고 어떤 거리의 관계, 거리와 분양가의 관계, 그러니까 되게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그러니까 입지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격과 거리의 관계에 대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신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커브에 대한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론을 좀 앞에서 좀 이론적 배경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거리도 거리지만 교통비나 분양가만 본 반면에 여기서는 이게 그걸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생과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라는 것들을 좀 기존의 그 백본이 되는 이론을 앞에다가 좀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좀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내가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이런 설득력 있는 어떤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 워낙 이제 뭐 되게 전통적인 어떤 도시경제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인용해도 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상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그 시간이 남아 있네요. 일단은 김천일 교수님 그리고 김은상 수석연구원께서 토론을 한 20분 정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 아까 그 코멘트 내지는 질문하는 과정에 답변도 좀 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한번 드릴 것도 있고 좀 부가적인 답변을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 순서대로 혹시 아까 코멘트를 듣고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는 또 좀 디펜스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 구애 없이 느낀점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자 말고요. 두 번째 발제하셨던 송경원 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박세미 님도 지금 자리에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뭐 느꼈던 재미라든지 오늘 그 코멘트를 듣고 뭐 그 느꼈던 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준비하셨다가 세 분 그 이야기 듣고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주님. 예, 아유, 교수님 네. 비롯해서 그 연구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김천일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곱미터당 단가로 가격으로 수정해서 다시 돌려서 좀 더 유의미한 값을 산출하는데 수정 사항을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공시지가 부분 같은 부분이랑 그 주거의 밀도 변수의 용적률 부분 같은 것도 연구의 그런 좀 정밀성과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을 살펴보는 변수로 추가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때 변수 구성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사실은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수정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빈티지 에펙트 부분 혹시 제가 이제 질문 끝나고 다시 한번 뭐 예시나 사례 한번 조금 더 들어주시면은 제가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과 그 지방의 차이에 있어서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의 요지만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부산이라든지 또 강북에 대한 분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항목 처음에도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그 커뮤니티 시설을 수작업으로 사실 알아보다 보니까 그 어디에도 그 구청의 건축과라든지 뭐 그런 여러 어디에도 개별 단지의 커뮤니티 항목은 사실은 최초의 건설사 시공사에서 기획된 부분도 있지만 또 입주 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한됐다는 점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더 그런 그 유의미하고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분명히 강북이나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개별적인 그뭐 혼합 효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인에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사실은 엮는 부분을 좀 더 정밀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요인을 제가 나눈 부분은 그 나름 뭐 건강 부분, 뭐 여가 부분, 뭐 교육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 식음, 뭐 이렇게 나누려는 의도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 그 요인 분석, 그 팩트 어널리시스 부분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디벨롭을 해서 그 요인의 그런 그 정합성과 또 카테고리의 명확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고 또 그런 혼합 효과에 있어서 개별적인 변수에 대한 차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서술을 좀 보완해서 지금 봐서는 아파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인데 부재로 뭐 커뮤니티 시설 중에 어떤 특정 항목이 미치는 영향 등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 제 퍼블리싱 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송경호님. 네, 네, 교수님과 연구원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원래 면적분의 가격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이제 개수값이 이제 비슷했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R스퀘어 값이 좀 떨어지는 경우를 좀 보아서 결국값에는 그거를 종속변수에 그걸 넣지 않았었는데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면적 이야기 해주셨는데 LQ 값이나 이제 엔트로피 인덱스를 쓴 이유가 이제 면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 이제 면적 자체의 의미가 이제 또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 구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생각에는 이제 민간임대와 이제 무관하게 이제 실거래가 중에 전월세 자료가 있어서 이제 이것까지 섞어서 해볼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우상 박사님께서 제 마지막에 제안해 주신 방법은 이제 유형 혼합 방식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추후에 이제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의 관련해서는 또 본고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희 님이 그 의견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이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증가하고 하락하는 나왔을 때는 저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도 좀 나왔었는데 이 분석이 아무래도 아래서 실행했을 때 각 아파트의 거래 건마다 XY 좌표를 넣고 그리고 각 변수들만의 거리를 다 비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기도 짧은 것도 있었고 한계점에서도 언급했듯이 되게 표본을 추출해서 밖에 분석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생각보다는 다른 그래프가 나왔던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후 보완도 하고 제 논문이 더 매끄럽게 써질 수 있게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코멘트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설명 3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위에 지금 계시는 박세미님, 지금 송경원님하고 같이 그 논문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논문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방금 교수님하고 또 소개연구원께서 말씀 주신 거 듣고 아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논문 소고 해제하시니까, 예, 네. 저는 같이 데이터 들고 모으고, 있습니다. 모형도 같이 모으고 하면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같이 고민해 봤는데요. 연구 접근 방법에서도 같이 배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연구 방법론과 함의가 결국 아이디어를 정하는 과정이고, 모형 설정 과정 등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1분씩만 코멘트 드려도 고맙습니다. 될까요? 예,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 네, 주시죠. 조은준님 준공 연도를 왜 넣었냐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 그게 빈티지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뭔가 알 수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송경원님 공공지원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코멘트가 너무 나간 것 같아. 공공주택 정책이 진화를 하잖아요. 최근에 그 정도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못 구해요. 그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인이 님 그거랑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반경이라는 게 국가 생활 SOC라고 하지 않는데 좌우지간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국가 인프라 최저 기준 걸어서 얼마, 그다음에 차 타고 가면 얼마. 그리고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를 맨발로 신고 갈 수 있는 거리 편하게. 10분 걸어서 500m의 편의점 1개. 그 정도의 반경과 본 임피리컬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채민 교수님 추가적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김은성 박사님 혹시 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추가 의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45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 18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부를 마칠 때 논문을 어느 세 분이 발제하셨던 그리고 활용하셨던 헤도니 프라이스 모델을 써서 논문을 썼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부분을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구조 방정식 이런 기억도 지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토론회도 가봤고 자정도 했지만은 이 대학원 세션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좌장을 부탁하셨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그 대학원생들이 지금 썼던 논문이라든지 또 오늘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코멘트하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이탈한 지가 한 2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되게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발제가 진행이 되고 또 코멘트가 진행되면서 다시 그 학교 때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소회를 좀 드리고 저는 오늘 세 분 말씀을 발제를 듣고 그 지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이제 하나 그 도움이 됐던 거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최근에 경북의 2045년 비전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접근하는 방식을 앞으로 2045년에 한 20년 후죠. 경북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미래의 그 계획을 설계하는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자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가치죠. 그 한 6가지 혹은 4가지의 가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관련돼서 어제 연구진과 토론을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 주택 부분에서의 다양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두 번째 발표하신 그 송경원님의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이 있어서 잠깐 코멘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중심의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성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임대주택 아파트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아까 발제 내용을 보면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그 제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엔트로피 지수 그 혼합 효과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그 의미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발표 끝나고 그 세션 끝나고 이 논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관된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주택 부분에서도 특히 주택 정책에서도 제한을 논거가 있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좀 수확이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를 해주실 때 그리고 그 두 분께서 토론하실 때 그 내용을 꼼꼼히 또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연구원에서는 그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정책을 연구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저도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도 시간을 잘 맞춰주셨고 토론도 우리가 정해진 룰 내에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세션 세션 이름이 토지, 주택, 부동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발제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